언니 좀 어떤 사람이에요? 안민정 어떤 사람?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다. 누나 그치? 자, 휴대폰 시계 25분 됐죠? 이번에 제가 혹시나 말씀드리다가 햇살이가 나도 웃음을 자제해 주셨습니다. 요즘 하도 말을 안 해가지고 목이 안 좋아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됩니다. 앞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답 잘 해주시면 진짜로 빨리 끝내드릴게요. 제가 앞전 시간 궁금하세요? 듣고 있었는데 솔직히 좀 갑갑하지 않아요? 이 안에가 정확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저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도 좋지만 환경적인 부분을 해서 제가 그만큼 배려해서 드리겠다라는 거고 잘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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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 네. 유행. 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앞전 시간 관심유도에 이어서 상품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큰 틀부터 말씀해 드리자면, 관심유도 뭡니까? 관심유도. 손님 들어왔어요. 말 그대로 손님이 물건에 관심을 갖게끔 쉽게 판에 앉히는 거죠. 그럼 판에 앉히면 끝인가요? 이제부터 앞으로 놀아야죠. 손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설명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 배워보는 시간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제가 매장에서 써보고 봤던 방법이에요. 쉽게 검증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듣다가 아까 전에 앞전 시간 팬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가셔서 그대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각 매장별로 뭐 상권이라든지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상권에 맞춰서 조금 개선시켜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 이름 이제 다들 아시죠? 제 이름? 네. 제 이름은?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티코치 송옥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전 시간 박수가 좋고요. 자, 목차를 먼저 살펴볼게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상품 설명 방법. 말 그대로 우리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요소들, 뭐 쉽게는 원리를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고, 두 번째 세일즈 기법입니다. 이거는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솔직히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맞죠? 손님이 다 다르고 뭐 눈높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보자인데, 중요한 거는 뭐 정해진 문장을 해보자 이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에 어떠한 말을 할 것이냐 라는 거를 배워보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혹시나 제가 시간 초과될 수도 있으니까 15분 되면은 말씀해 주세요. 중간에 바로 끊어드릴게요. 됐죠? 바로 맞춰주셔도 됩니다. 진짜로. 네. 자, 상품 설명법입니다. 상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작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이성적인 방법.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쉽게 우리가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을 하겠죠. 스마트 플래너라든지 각종 리플렛 등을 활용해서 고객이 받아갈 수 있는 혜택적인 부분,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이성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감성. 혹시 잘 보셨나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저거 아니면 뭐 그거.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감성인데, 자, 사람이요. 이성만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이성과 감성 항상 공존한다라는 거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판매할 때 이런 이성적인 부분, 혜택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과 감성적인 부분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안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감성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객이 왔어요. 설명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판매자는 팔아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은 지루해.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이것만 하면 돼 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업무적인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고객과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까지 해운대 CGV점에 있었거든요. 거기 호텔이에요. 거기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놀았는지 아세요? 보통 대부분 업무한다고 부담을 많이 가지는데 손님 딱 들어오면 제가 시계에 관심이 많으니까 손님 시계를 봅니다. 아유, 고객님 시계 좋은 거 차고 다니시네 하면서 시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매장 특성상 차를 가지고 오시면요 주차장에 꼭 안 넣어요. 매장 앞에 대놓더라고요. 그런 손님들 많잖아요. 근데 이 손님 벤틀리를 타고 왔네요. 아우, 사장님, 고객님 아니라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차가 굉장히 멋지네요. 어우, 정말 멋집니다 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럼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요, 내 시계 좋은데, 내 차 좋은데 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키를 올려놓더라고요. 키라도 좀 봐도 되냐, 이렇게 고객이랑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동반되는 거죠. 나중에 상품을 설명할 때는 이런 혜택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고객한테 신뢰감을 형성한다. 즉, 고객과 소통을 하라라는 겁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갖다가 주구장창 한다면 절대로 판매 안 되죠. 그렇죠? 손님이랑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아는 스타일은 팔기 바빠가지고 상품만 계속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간 통해서 조금 개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간이 오실 텐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영화를 봅니다. 근데 화면이 안 나온다고 칠게요. 소리만 들어요. 어떨까요? 단순히 궁금하죠? 그렇죠. 궁금하고 좀 답답하고 재미가 없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이런 PPT 자료 없으면 이해하기 조금 힘들겠죠. 맞죠?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부분, 즉 고객에게 금전적인 부분, 혜택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줄 때는 자료를 활용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각 매장에 돌아가시면은 자기만의 자리가 세팅이 되어 있는 편인가요? 되어 있어요? 그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내가 뭘 팔아야 해요? 사실 유상이에요. 이 자리가 유상 교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팔고자 하는 건 유상인데, 과연 그러한 인플렛들이 자리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얘기해서 하면 고객은 안 듣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저도 제가 진짜 판매가 어려워서 그런 인플렛들을 도배를 해놨었어요. 제 스타일 아시죠? 네. 항상 입에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건데, 자, 왜 그러냐면 사람은 시각 의존도가 83%라고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 볼게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눈에 안 보이면 의심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와봐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어요. 스마트 플래너. 어떤 플래너? 유상 관련된. 자, 불러봅니다. 요금, 또 뭐 많죠? 채널표, 또 매장 TV.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다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 나오네.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보통 대부분 보면은 네트워크에서 주는 자료만 그냥 활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자, 네트워크에서 주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채널 편성 그 나오는 거 있죠. 그거 그냥 손님한테 뜩 드리면 채널 100 몇십 개 나오는 거 손님이 다 보나요? 안 하죠. 그건 솔직히 종이 쪼가리잖아요. 맞죠? 저는 그냥 사인펜 딱 해가지고 공연 보는 채널 골라봐요.
아니면은 고객이 자주 볼 것 같은 채널을 제가 딱딱 보면 사장님 이거 보시죠. 딱딱딱 하면 이것 말고 더 보는 채널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고객은 기억하고 있어요. 왜? 저는 제가 보는 채널 다 기억하거든요. 사람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이상 필요한 채널 없으시죠? 그러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라고 리플렛을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 보도 자료. 우리 왜 손님들 오면 맨날 얘기하잖아요. 뉴스에는 어떻게 하던데, 뭐라 하던데, 저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반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흔히 나오는 고객 만족도 조사, 몇 년 연속 1위 그런 것들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이거 실제로 다른 교육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우수 사례 공유라고 해서 많이 안내가 나갔던 건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실제로 납부했었던 고지서 코팅해서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종이 조각이 다 나왔었는데 왜 찢어지잖아요. 그럼 없어지고 오겠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지서 솔직히 뽑아와가지고 프린터 해갖고 코팅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왜요? 귀찮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맞나요? 자, 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우리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스마트 청구서, 스마트 청구죠. 문자 청구서를 보여줘도 되고, 아니면 모바일 티월드에 들어가면 더욱이 좋은 게 금액만 뭐 무료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얼마짜리인데 33,000원짜리. 근데 13,000원 할인되고 가족 결합하니까 그것마저 다 할인이 돼 하고 고객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요즘 핸드폰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모바일 티월드 들어가면 로딩 이런 거 없잖아요.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이런 거 여러분 놔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 지금 여러분 이게 사실 상담할 때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거든요. 메모예요, 메모. 내장에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다. 활용한다. 활용한다. 내가 직접 적어서 있는데 내가 직접 적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 이런 양식들을 활용한다. 순식은 아닌데 양식들은 아닌데 써요. 했었다. 한때 했었다. 그렇죠. 쓰긴 써요. 그걸 손님한테 드립니다. 그게 실천이 아직 그게 실천이 아직 안 돼요. 그렇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거를 좀 활용하시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걸 했을 때는 진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우리 왜 손님들 그렇게 하잖아요. 계약서 안 챙겨줍니까? 이런 말이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너무 못 챙겨달라고. 그럴 때 여기 자연스럽게 드리면 손님들 착각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계약서인가 하고 자기네 조금 꼼꼼한 사람들, 나중에 이거 저희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것도 계약서 아니냐고. 이거 뭐냐면서 자기네들이 읽어봅니다, 직접. 근데 그럴 때 계약서 한번 펼쳐보면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보통 대부분 유선 판매할 때 위약금 아니면 뭐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알아보고 옵니까? 잘 안 오죠. 왜냐면 저도 어디 가서 알아보고 올게요 하고 그냥 뭐 어디 소비자 입장에서 갔다가 나가면 잘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고요. 이거 저희가 나중에 출력해서 원하시는 매장 드릴게요. 자,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 상권별로 해가지고 다 변경하셔야 돼요. 정말 유선이 뭐 밭이다 하면 물론 이미 다 뽑아 먹었겠지만, 그렇죠? 그 해당 이제 상권이나 이런 데 맞춰서 조금 변경을 해주시면 더욱이 효과가 좋고, 두 번째 팁을 드릴게요. 여기에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통신사 있죠. 거기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크게 적어주세요. 타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먼저 직접 전화를 걸어봅니다. 손님들이 사소한거지만 굉장히 귀찮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몇 번 누르고 하면 솔직히 저도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어려워요. 고객들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유선을 결정하는 실권자는 대부분 40대 내지 50대 연령층이 꽤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진짜 어이없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그 서경방송이라고 해서 진주 쪽으로 꽉 잡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물론 요금도 싼데 그 손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석양방송이 좋대요. 왜요? 물어봤어요. 싸니까도 맞는데 편하대요. 조작하고 이게 편한 게 아니래.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하면 거기는 그냥 직통이에요. 콜센터로 전화를 걸면 상담이 바로 왔습니다. 몇 번 누르라 이런 말을 안 해요. 석양방송. 그런 점이 좋다라는 말을 제가 만약 고객 한 명이 얘기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SK 프로세스상 그렇게 만들어드리지 못할 거라면 조금 수고스러운 면을 걸어주자 라는 의미에서 상담기 활용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고객센터 번호 몇 번 누르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또 알려주는 거죠. 고객센터 전화하면 각 회사별로 요구하는 거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주소 불러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이름이랑 생년월일만 불러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여기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정확해요. 하면은 나는 이 상품을 굉장히 많이 접해봤다. 나를 믿고 하셔도 된다. 라는 의미도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메모. 그 혹시 지난주에 타사 비교 기억나시나요? 직전화, 가격 다 다르다고 그러죠. 왜? 프로모션이나 기간, 가입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내가 직접 메모를 해서 고객한테 비교를 해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뭐 아까 전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됐죠. 앞전에 나왔던 이 양식지 뒷면에다가 차라리 내가 직접 적고 또 뒷면에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중 효과도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항상 하는 토탈 금액에서 어플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혜택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고객에게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에서 알아봤고, 그 다음은 감성적인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손님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쉽던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래서 또는 주변의 경험을 들어 고객과 똑같은 고객의 시각으로 상품 설명, 혜택과 안전적인 잘 읽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아마 지금까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예시를 들자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시네요. 자, 요즘은 안드로이드 폰이 솔직히 수요가 더 많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판매자 입장에서 고객에게 구매를 할 때 아이폰 파는 게 쉽던가요? 안드로이드 파는 게 쉽던가요? 물론적인 질문이죠. 때에 따라서 안드로이드가 쉬울 수도 있고 아이폰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어르신들 삼성하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제 경험상 아이폰을 쓰고 있으니 내가 자신감이 붙는다는 거죠.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자, 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객한테 어떻게 했느냐. 우리 준영 매니저님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준영 점장님을 알고 계세요. 정말 아니요, 그렇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정말 사소한 건데 제가 앞전에 시계를 제가 오래 썼거든요. 근데 시계를 쭉 쓰다 보니 이 누적되는 일상 속에서 불편함이 항상 느껴지는 게 뭐냐면 리모컨이었어요. 리모컨. 근데 사람 솔직히 리모컨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잘 물어봤어요. 근데 좀 느리지 않냐? 아니 안 느린데 TV는 안 느려. 당연히 TV가 느린 이유는 없어요. 리모컨이야. 그래 리모컨이 느려. 하면서 표정이 싹 바뀌어요. 나도 CJ를 써보니 그런 점들이 불편하더라. 근데 나 지금 SK를 쓴다. 그런 거 전혀 없다. 이런 사소한 것들로 해서 저는 진짜 많이 팔았습니다.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제성은 아니지만 SK 상품을 혹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고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인센티브 많을 때 그때 한 세트 해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제가 패턴이 조금 바뀐 건 뭐냐면 약으로 좀 드립니다. 관심 유도얘기 조금 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 막 대장에서 POP 제작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딱 이거예요.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프로야구 애청자분들은 주목을 해주세요. 라는 문구예요. 우리 SKTV 상품을 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프로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한번 보세요. 왜? 야구 볼 때 이러이런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기능일까요? 분할하는. 그렇죠. 야구 좋아하세요? 안 보세요. UHD 쓰시나요? 집에 사용하세요. 실제로 활용하세요.
근데 그 채널이 딱딱 정해져가지고 안 되고 그냥 스포츠는 지나가지고 밑에 가면 채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그래요. 그쵸? 제가 나중에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밑에 가면 스포츠 채널 1, 2라고 해서 채널이 딱 정해져 있는 채널이 나오거든요. 근데 옆에 가면 마이 채널이라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나중에 혹시나 매장에는 없겠지만 UHD 셋탑 파일 뒤에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한번 활용해보세요.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자면 야구를 볼 때 요즘 야구팀은 10개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5개 됩니다. 예전에는 저도 한 팀 한 팀 보려고 채널을 계속 돌렸어요. 광고 나면 채널 돌리잖아요, 우리.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사소한 부분 다 짚어줘요. 그리고 딱 보고 스마트폰 가고 모든 채널 가보면서 내가 이 장면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리모컨 조작해서 옮겨가면 그 장면 소리가 딱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전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게 좋더라라고 했을 때 의심부터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들, 내가 실제로 한 경험들을 자신 있게 얘기해 주니까 고객들도 가고 나중에 솔직히 클레임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물론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클레임 확률도 떨어지더라. 고객이 나중에 와서 진짜 얘기하더라고요. 야, 네가 말한 대로 하니까 야구 보기 끝나고 진짜 좋더라라고 실제로 얘기하는데 사장님 맞죠? 내 말 듣기 잘했죠? 그래서 약간 고객을 갖다가 진짜 말대로 가지고 놀았어요. 그때. 자, 이렇게 본인이 한 경험을 토대로 상품을 설명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자, 다음은 군중심리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밑에도 남들이 하면 나도 한다. 맞나요? 맞습니까? 하게 되죠. 우리가 상품에 대입해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친구가 명품 가방을 다 샀어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제가 예시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인데 이게 남들이랑 다르면 여기 사람 보이죠? 이게 실험하는 사람들인데 안에 들어가서 다들 벽을 보고 있는데 자기만 문을 이렇게 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의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남들과 다르게 실수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판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촬영했던 방법이에요. 고객이랑 상담하는데 옆에 CS분이라든지 다른 직원분이 눈짓이 얘기해요. 그저께 유선했던 캡틴 잘했답니다. 그저께 유선하셨다는 상품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고객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이 했던 얘기를 손님 자연스럽게 전해듣게끔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연기력을 갖추셔야지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유선 쓸 때 종이서를 쓰잖아요. 착한 특히 종이서를 쓰는데 그 종이서류를 이제 뒤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옆에 유선 서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류를 비치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겠죠. 다 아니라 등중이라도 좋으니까 개인정보 안 들어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도 그냥 해가지고 보여주기 식으로 일종의 리플렛처럼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의식 중에 하잖아요. 우리 어떤 매장 가도 주변에 이렇게 그냥 돌아보잖아요. 하면서 저기 있네, 저기 괜찮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시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실제 제가 써먹었던 팁들이니까 매장에 가셔서 한번 시간 내서 만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세일즈 기법입니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객한테 오퍼를 할 때는 정해진 멘트, 형식이라는 게 없어요. 얼마만큼 고객과 친해지고 한 뒤에 적재적소에 멘트를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성.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자료로 고소하라. 그냥 고객님, 우리 SK는 이래서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우리 SK가 이렇게 좋다라고 합니다 하면서 어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기법들 이런 거 상관없어요.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안에 자료로 고소하라.
각종 자료들을 활용하고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고객님 만들고 있잖아요. 자, 다음. 특유. 자, 읽어봅시다. 차별성을 비교하라. 차별성을 어필하라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타사, 우리 어느 정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나는 꼭 타사를 비교할 때 이런 멘트는 하나쯤은 넣어본다. 라고 하는 거 있으시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T랑 우리랑 어떻게 비교하나요? 요금. 근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조금 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흔히 하는 멘트는, 고객님, KT는 전부 다 3세 요금제를 써야 하고, 해서 결합 조건이 까다로운데, 우리 SK는 그냥 여기만 바로 3만 있으면 결합해서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을 해봅시다. 고객이 와닿을 거예요. 몰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시간에.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한 건 뭐냐면, 조금 고객이 하겠군요. 고객님, 저희는요, 고객님 무료금제 한 명만 있으면 제가 인터넷에 무료로 만들어 드릴게요. 나를 한번 믿어봐.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갑자기 나쁜 우리 넓은 가족 범위 일단 만들어 드릴게요. 내 밑에 나를 믿고 한번 가볼래? 오케이. 찾아봅시다. 진짜 야성심성 있고 내 이 귀한 시간 투자해서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단순히 손님한테 답을 다 주지 마세요. 저희도 교육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 답을 다 드리면 좋지만 사실 답을 얻었을 때 성장 거기까지거든요. 실제로 책에도 나온 말이 있어요. 답을 원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 제가 책을 갖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객이 생각할 수 있게끔 구미가 담길 수 있게끔 차별성을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고객님 근데 제가 찾아드린다고 했는데 그만큼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반대로 타사는, 반대로 KT는, CJ는 이러이러한 결합이 없을 뿐이에요. 또는 이러이러한 결합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고 타사를 내려주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멘트를, 제가 했던 멘트를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맞게끔, 상권에 맞게끔, 고객 나이대에 맞게끔 변형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정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손해를 강조하라. 손해를 강조하라. 자, 지금 기회를 놓치면 5,000원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고객님. 오늘까지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로 하셔야 됩니다. 한 달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고객은 그래 알겠어. 아닌가요? 생각은 하는데 안 나가게끔 앉혀놓는 생각을 해요. 안 나가게끔 앉혀놔라. 그렇죠. 제가 원하는 답변을 계속해서 해주겠어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손해를 강조해라. 무슨 말이냐? 고객님 지금 안 하면 손해입니다. 뭐가 손해요? 고객은 얻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데 지금 단순히 앞으로 가질 것에 대해서 지금 안 하면 손해입니다를 강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손님한테 손해를 좀 강조할 수 있을까요? 36개월치를 네. 바꿔서 있는 이유는 크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손님이 훅 할 만한 멘트를 하나 던져야 한다. 어떤 멘트가 좋을까요? 계속 돈 내고. 제가 계속,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교육을 하니까 계속 결국 들어보다 돈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돈 맞아요. 자, 잘 들으세요. 손해를 강조해라. 고객님, 이게 손해입니다가 아니에요. 왜 당신은, 자, 예시를 하나 쉽게 들어볼게요. 우리 마트 가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이 마트 가니까 텔레비를 준대. KT도 마찬가지. 또는 현금을 40만 원을 준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브로드밴드 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고객이 과연 그 사은품을 받고 앞으로 그 약정 기간 동안 납부할 금액이 얼마냐를 어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객님 그래요. 왜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하고 나가는 건 생각을 안 하냐. 맞잖아요.
이 말 한마디면 고객도 생각해요. 그러네. 고객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 이벤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사장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만 원 뭐 땅 따서 뭐 되는 누굽니까? 항상 이면을 봐야 됩니다. 저는 손님한테 약간 교육식을 하거든요. 항상 이면을 보라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을 거라고. 어차피 또 40만 원짜리 받아봤자 당신 자동차 걸어놓은 계좌에서 통장에서 딱 빠져나갈 건데 3년 쳐보자. 근데 아까랑 느낌 다르죠. 3년 뭉쳐가지고 100만 원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손해를 부각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벤트 잘 먹혀요. 실제로. 왜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고 나가는 건 생각을 안 하냐. 혼자말로 애들 뭉쳐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 과장입니다. 부풀려서 표현하라. 이런 말 실제로 하나요? 우리 인터넷 판매할 때 번개보다 빠르다, 총알보다 빠르다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멘트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끔 조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포장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인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유 고객님,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야 된다? 못한다? 아니죠. 할 수는 있죠. 지금이 아니면 2년 뒤에 해야 된다. 고객님 휴대폰 맨날 바꾸세요? 달달이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뭐 연중 행사 수준인데. 그러면 2년 동안 맞춰가지고 손해를 보는 거다 라고 연계를 시켜주셔야 된다. 자,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이거 뭐 딱히 하나만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이것들 전부 다 같이 뭉쳐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어느 타이밍에 어떤 멘트를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조금 더 내가 팔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매장 상권이라든지 손님 연령층대가 제일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주 물어오는 질문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뭐가 좋을까? 젊은 층한테는 뭐가 좋을까? 이런 멘트. 그러니까 순서는 머릿속으로 각자 잡으실 때 처음 던지는 멘트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내가 이 상품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시작점을 깰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한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빨리 끝내드릴게요. 앞전에 제가 방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기법들을 토대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뭐 예시가 있는데, 자, 상권은 용어도 혹시 아세요? 부산에 여기도 내가 실버타운이에요. 실버타운. 어르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70대 어르신 분이 이제 오셨는데, 부부가 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이게 왜 안 되노 이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량이 모자라서 카메라가 안 찍히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었고 약정이랑 할부는 다 끝이 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쪽 동네가 CJ 헬로비전이 조금 잡고 있는 동네였어요. 이거 단체 계약 이런 거 해가지고 싸게끔 해놨는데, 사실 그것도 그 관리비에서 또 한 5,000원씩 빼가고 있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이 남았고 32개월 오래 썼죠. 한 달에 4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유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전에 나왔던 관심주도 조금 생각해보세요. 계속해서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 SK 오래 쓰셨죠? 라는 그 말인즉, 아, 당연히 우리 SK는 오래 쓰면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고객님. 어르신. 당연히 혜택은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혜택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좋은 기계를 하더라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어필을 했던 거고, 원하신다면 추가 할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손님한테 상품 계속 밀어넣지 마세요. 왜? 소비자도 느껴요. 얘가 뭔가 아쉽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판매자 본인 마음속에 절실한 거 가지고 가되 조금은 능글맞게 손님이 나한테 먼저 다가올 수 있게끔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들어보시고, 귀찮으면 안 해도 됩니다. 난 당신을 충분히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 귀찮다니까. 그러면 뭐 다음에 하시겠죠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유도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제 고객이 필요한 걸 알았어요. 일단은 용량은 부족한데 핸드폰을 바꾸고 싶은데
있는데 최신 휴대폰. 근데 비싸네. 요금도 내리고 싶어요. 고객들 다 똑같아요. 최신 폰을 쓰고 싶지만 가격은 싸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니즈를 파악한 이후에 이제 맞춤형 컨설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량이 부족하냐? 이 기기 하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맞춤형으로 기기를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단순히 기계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SK 올해도 쓰셨고 가족분들도 SK를 사용 중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충분히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그 다음에 유선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거죠. 가족 결합을 하려면 인터넷 TV도 당연히 있는데 CJ 안 좋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법들이 나옵니다.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멘트지만 이런 것들이죠. 제가 많이 빼먹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CJ 헬로비전보다 대형 콘텐츠 품질과 서비스가 더 우수합니다. 입에 발린 말을 할지언정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 경험을 그대로. 진짜 CJ, 근데 주변 사람들, 혹시 어머니 주변 사람들 다 CJ 쓰냐? 왜 아직까지 쓰냐고. 멘트를 조금씩만 역발상을 하시면 돼요. 10명 중에 8분은 SK 쓰고 있는데요. 더 좋겠지만, 그분들도 아직 CJ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틀어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동 사냐고, 이런 멘트 했고, 몇 동 사냐고, 100몇 동. 어저께도 100몇 동 오신 분 와가지고 해달라고. 그분들 다 이웃이고. 알아요, 실제로. 문제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감성을 자극해서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월 할인받는 유선기으로 최신 단말기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 가계통신비라고 하죠. 사실상 현재 공식적인 이런 교육자리에서는 가계통신비 저희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판매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다음 달에 판매를 하러 갈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되셨죠? 자녀를 위한 고민을 납부하시더라도 병행하시는 게 고객님의 이득입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하세요도 좋은데 내가 도와준다라는 이미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맨 처음 우리 앞전 시간 했던 고객에게 충분히 관심을 유도를 하시고요. 맞춤형 상담, 방금 배우셨던 그런 기법들, 이성적인 방법,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이 실제 들고 있는 시계, 자동차,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톱 네일아트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보석, 반지 이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고객과 신뢰를 쌓고 공감대 형성한 다음에 대화를 하세요. 손님 왔다고 어렵다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맞춤형 상담을 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나중에 판매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 그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기법들 있죠. 실제로 저도 매장에서 이번에 이런 손님인데 어떻게 할까? 라고 저도 생각을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멘트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손님들 왔을 때 에이, 쟤 안 사네. 안 오겠네. 나가자마자 진상이네. 이런 말들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낼 게 아니라 저 손님은 왜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한 번씩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번에 비슷한 유형의 고객이 왔을 때 좀 더 판매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걸 항상 가슴속에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판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품 설명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론 극복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좋은 멘트들 많이 던진다 하더라도 고객은 항상 반론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10분 쉬는 시간 가지고 바로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